우리나라의 최근 도로 트렌드는 지하화입니다. 있던 고가들도 없애면서 다 지하로 때려박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든 지하철이든 지하로 내리기 위해 터널을 뚫을 때 그곳이 도시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화약을 발파하면 시끄러운 소리는 물론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진동까지 생기니까 난리가 나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요새는 TBM 공법을 사용해서 조용하고 덜 흔들리게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터널 보링 머신, 줄여서 TBM은 터널을 뚫을 때 쓰는 대형 천공기의 일종으로 단순히 조용하고 진동이 덜한 것을 넘어서 굴착도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 건설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TBM 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길게, 더 깊게 터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발전 중인 겁니다. 거기에 디지털 기술도 더하고 이쁘게 꾸미기 위한 미적 디자인까지 더해지니까 사실상 국가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경쟁이 돼버렸습니다. 공법이 계속 발전하면서 TBM 터널 직경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터널은 직경이 7에서 8m, 철도 터널은 12에서 14m, 도로 터널은 14에서 15m로 용도에 따라 다른데 1985년 이후로 만들어진 TBM 터널들을 보면 착실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TBM 제작사인 헤렌 크네이트는 2013년 홍콩에서 직경 17.6m짜리 믹스 쉴드를 만들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히타치 조선이 2011년 미국에서 사용했던 EPB 쉴드가 17.4m로 가장 큰 TBM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길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더 오래가고 더 많이 터널을 뚫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세계 최장대 터널은 TBM과 나툼 공법을 섞어서 건설된 57km의 스위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은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 터널이 1994년부터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로 터널은 TBM 공법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상 터널 중에서 가장 긴 것은 34.6km로 TBM과 나툼을 함께 사용한 스위스의 레치베르크 베이스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포 제주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등 바다 밑을 지나는 초장대 터널들이 TBM 공법으로 건설하려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긴 터널들은 다 나툼 방식으로 지어진 상태입니다. TBM 터널은 점점 더 깊은 곳에 건설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가 폭우로 난리가 났을 때 한참 말라왔던 대심도 빗물 터널도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지어진 겁니다. 런던에서는 메트로가 지하 70에서 80m, 시드니는 지하도로가 최대 90m로 만들어질 정도로 깊게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나 터널들도 이렇게 대심도에 지어지게 되겠죠. 어느 정도 TBM 기술력이 궤도에 오르면서 각 국가들은 꾸미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때 제작국의 특성이나 프로젝트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 지역, 발주처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부터 독일처럼 국화를 형성화한 TBM도 만들어집니다. 아예 국기를 그려다 받거나 발주처 심볼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TBM 경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TBM을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2021년 7월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TBM 커터헤드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핵심 기술인 TBM 장비 운전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제작 단계까지 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도로나 단선 지하철을 뚫는 직경 8m급은 대당 가격만 150억 원대에 부대 장비 20억 원에서 30억 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직경 11m급 TBM은 대당 300억 원대 정도 합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뚫으려면 직경 13에서 14m급이 필요한데 대당 420억에서 430억 원의 부대 장비까지 합치면 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TBM은 일회용으로 쓰는 장비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이 돈이 매번 나가고 있는 겁니다. TBM은 프랑스 출신 기술자 마르크 이산바르 브리넬이 최초로 고안해 1812년에 특허를 내고 1825년 영국 템즈강 지하를 꿰뚫는 작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1952년 미국의 로빈스사가 세계 최초로 민간 제작에 성공했고 실제 상용화는 1960년대 독일에서 이뤄집니다. 2010년대 말 기준으로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TBM 설계와 제작, 재활용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제작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아직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만드는 TB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중국도 우리나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GTX나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처럼 지하 공간 개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때마다 모두 남의 나라에서 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서 엔지니어링이나 시공 분야는 전 세계에 밀리지 않는 수준이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TBM 제작에서는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았는데 중국이 만들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도 태극기가 그려진 TBM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